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소개하고 다닌 어떤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김모 씨. 주무대는 자신의 사업 주무대는 포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부추겨서 돈을 뜯어냈는데 그게 10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잡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력 인사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 새어 나온 이름은 현직 부장검사였고요. 이동훈, 엄성섭 기자 같은 언론인들이 있었죠. 그러더니 박지원 국정원장, 김무성 전 의원, 급기야 지난 밤에는 박영수 특검 이름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이들에게 제공한 건 뭐 골프채부터 독도새우까지 다양했다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범위입니다. 대체 누구까지 선물을 주면서 만나고 다녔느냐. 둘째는 정도입니다. 정도. 그 유명인들의 이름을 팔기 위해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선물 주면서 그냥 인맥 쌓기 한 정도냐. 아니면 그 이상의 대가가 오고 갔느냐. 정도의 문제. 자,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지금까지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짚어주실 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기 규모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요. 네. 오징어를 선상에서 급냉시킨 이른바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선상 냉동 오징어. 그렇습니다. 예. 돈을 불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모두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피해자가 언론인 출신 정치인 A씨가 있고요. 네. 그리고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있습니다. 네. 모두 한 7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인데 근데 이거는 지금 추가 입건을 한 거고요. 경찰이. 이전에 이미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김모 씨가. 어떤 그 혐의냐면 또 다른 이제 사기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네. 이 피해자가 지난해 12월 피해 사실을 알고요. 네. 투자 명목으로 보낸 5억 9,7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난 게 부산 해운대구의 한 커피숍이었는데 이 피해자 말에 격분을 해서 김모 씨가 니들이 감히 내 뒷조사를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지인을 2명을 같이 데리고 갔는데 이 지인을 또 동원을 해가지고요. 칼로 찌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김모 씨가 지금 지난 4월에 사기라든가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또 오히려 혐의가 좀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죠. 전형적인 사기꾼인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판을 벌릴 수 있었던 거죠? 원래 그 2017년에 이 대통령 특별 그 사면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네. 사실 뭐 이런저런 뭐 사기를 치면서 생계형 범죄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에 사기죄로 2년형을 선고를 받고 그땐 또 다른 사기로 그렇습니다. 예. 대구교도소에 수감이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인생이 좀 바뀌게 됩니다. 수감 생활이 오히려 인생 역전의 계기가 된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누굴 만납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언론인 출신 정치권이사 A씨. 이 사람도 지금 피해자인 거잖아요. 피해자입니다. 그 17억 사람을 정도를 피해를 당했는데요. 이 A씨를 만났는데 이 A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유력 일간지 계열사인 보수 성향 월간지에서 취재팀장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한나라당 홍보위원회 위원, 박근혜 대선 캠프 소통 캠페인 본부장, 네. 심지어 서울 사립대 특임 교수까지 맡았고요. 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북 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무성 전 의원 선거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대구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교도소 동기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인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11월에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언론인 출신 정치인 A씨가 소개한 다른 정치인들과의 인연 때문에 여러 지금 직함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A씨가 발행인 편집인으로 있던 언론사로부터 부회장 직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씨가 김모 씨에게 정치인, 언론인, 검찰 관계자 등을 잇따라 소개를 해주는데 지난해 5월에는요. 생활체육단체 회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이 김 씨가. 그래요. 근데 이게 3대3 농구협회 회장인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생활체육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자리냐. 그런데 3대3 농구가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권이 개입이 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네. 사기꾼이에요. 생계형 사기꾼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깜빵에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을 동기로 만나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뭐 한 사람을 알게 되고 어떤 직함 하나를 얻으면서 그 직함 팔면서 또 유명인을 만나고 더더군다나 또 유명인 언론인 통해서 직함. 또 고유명 이런 식으로 인맥을 쌓아갔다. 그 이른바 그 3대3 농협회 회장으로 취임할 때요. 당시 취임식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네. 그리고 TV조선 엄성섭 앵커 등이 참석을 하고 네. 김무성 정봉주 전 의원은 축하 영상까지 보냅니다. 정봉주 전 의원도 네. 축하 연사를 했어요. 축하 영상을 보내기까지 그럼 했거든요. 뭐 여야 그냥 막 넘나들었네요. 그러니까 인맥이.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은 것을 바탕으로 예. 그걸 바탕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게 아닌가. 자, 이제 선물이 오가면 여러분 선물이 오가면 일단 3만 원 넘으면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위반한 사람들부터 좀 밝혀지는 사람들 알려주세요. 일단 그 아직까지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예, 이동훈 전 논설위원 같은 경우 뭐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지금 골프채. 네. 네. 엄성섭 TV조선 앵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접대와 고급 중고차를 건넸다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현직 부장검사에게는 네. 고가의 시계와 굴비 등을 비롯해서 자녀 학원비 등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을 했다. 네. 경찰에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보도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이 박지원 국정원장 보도도 갑자기 좀 나온 건데요. 일단 식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신의 수행 비서를 통해서 박 원장 자택에 수산물 선물을 보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이 수산물이 독도새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술을 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박지원 원장 입장이 나온 건 아닙니다. 박지원 원장 쪽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예, 전직 동료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 김모 씨를 만나서 여러 명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뭐 인터넷 언론사와 체육계 등에서 일한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잊고 지내다가 최근 기사를 보고 이 김 씨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취임 전, 그러니까 국정원장 취임 전이었고 모임의 성격은 덕담이 오가는 자리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뭐 독도새우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해명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박영수 특검 이름이 또 경향신문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이 김모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기범.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열흘 정도 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 측에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박영수 특검 부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린 렌트한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특검 부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포르쉐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김모 씨가 듣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 씨가 차량을 제공을 했는데 렌터카 비용이 25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 빌린 건 맞다. 그런데 비용은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줬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영수 특검이 직접 밝힌 게 아니고요. 박영수 특검 측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 박 특검이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김 씨에게 차량을 요청을 했고 김 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부탁을 했는데 박 특검이 빌리라고 돈을 줘라고 해서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가짜 수산업자가 자신 사업의 주무대라고 소개했던 곳 포항 구룡포거든요. 거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수산업자 한 분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포항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포항에 한 60년 살았습니다. 60년. 그 수산업에 종사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건 그 장본인인 김 씨에 대해선 좀 알고 계셨습니까? 구룡포에 살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옛날에 구룡포에서 살았다. 이 매스컴을 보고 저도 주위에 소문 듣고 알았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 사람의 존재를 전혀 모르셨어요? 예, 전혀 몰랐죠. 저희가 지금 신원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인터뷰하시는 선생님 역시 그 수산업계에서 포항 수산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큰 수산업을 한다고 행세를 하고 다녔던 A씨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전혀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한다면서 피해자들한테 뜯어낸 돈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저는 그 매스컴을 보고 좀 이상한 게 그 사람이 선박을 구룡포에 한 20여 척 가지고 있다. 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구룡포에 선박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10척만 가지고 있어도 선박왕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20척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박왕이다. 그러면 이 일대에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수산업계 종사하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예. 어떻게 거기에 사기를 당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작 구룡포에서는 김 씨라는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예, 예. 그 말씀은 뭐 지금 저희가 피해자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분들이 한 번만 물어봤어도 그 사람이 가짜 수산업자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럼요. 한 번만 물어봤으면 그 사람 존재조차도 모르는데 주위 분들한테 한 사람한테만 물어봤으면 대본에 눈치챘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전혀 안타깝네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예,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고 그 사람이 사기치고 다닌 수법 선동 오징어 그러니까 선상에서 급냉시킨 오징어 사업이라는 게 이 수산업자 보시기에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망한 사업 맞습니까? 저희들이 잡는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몇 달 만에 3배, 4배 수익 거둘 수 있다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게는요. 엄청난 운이 안 좋은 이상은 불가능한 얘기죠. 보통 그 선동오징어 냉동을 시킬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한 1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지 싶은데 그거 몇 달 안에 고기 값이 그렇게 막 폭락을 한다든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나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3-4배 몇 달 안에 수익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씀이세요. 네, 불가능한. 지금 이 김 씨라는 사람이 자기가 구룡포에서 이런 수산업을 한다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는 건데 구룡포에 아예 생활을 한 흔적도 없습니까? 아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그 돼지포 보면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오래전 얘기로 뭐 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주위에서 집이 저 집이다, 집이 저쪽쯤 된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있습니다. 언제까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 다닐 정도, 그때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 한 요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예. 그러니까 구룡포하고 아주 인연이 없는 건 아니고 아마 중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그걸 가지고 지금 사기를 치고 다닌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산업 종사자가 정치인, 언론인 뭐 이런 유명인들한테 접근해서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수월한가요? 어떤가요? 지역 수산업 종사자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무지한 어민들이라서 저희들이 상상조차도 잘 하기가 힘이 들어요. 뭐 국회의원을 만난다, 네. 뭐 이런 얘기, 뭐 경찰서장을 만나서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게 저희들은 납득하기가 좀 힘들죠. 그 풀빌라에서 접대도 했다고 하는데 구룡포읍 근처에 풀빌라는 많습니까? 풀빌라는 몇 개 있습니다. 있습니까?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저 집 풀빌라가 뭐 하루에 80에서 100 정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 개인마다 뭐 풀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아, 마당에 풀이 있는 게 아니라 방 하나하나마다 풀이 있어요? 큰 풀이 아니겠죠. 그런 곳으로 알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지역 구룡포 지역에서 60년을 사신 분이고요. 수산업자 한 분의 증언을 들었는데 자, 이 파문 어디까지 확산될까?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김모 씨가 과시해온 인맥이 굉장히 상당하고요. 경찰에도 계속 접대 대상을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건은요. 네. 김 씨가 언급한 사람들 중에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러날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뇌물수수 사건이 돼가지고요.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서 뇌물수수 사건으로 커지는 거죠. 더. 이러면 공수처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굉장히 사건이 커지게 되고 유착 게이트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경찰이 또 박용수 특검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법리 검토에 착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이 결과도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또 나중에 굉장히 또 파문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범위와 정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산업자 게이트로까지 확대될 것인가 이 부분도 보시고요. 또 하나의 씁쓸한 사건입니다. 네. 예, 민동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